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만경강변에 수변도시를 조성합니다. 최대 10,000여 세대 주택과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택 과잉 공급과 원도심 공동화 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익산 만경강. 과거부터 문물이 오갔던 곳으로 강과 갈대숲이 어우러져 절경을 뽐냅니다. 이런 이곳에 익산시가 수변도시를 조성합니다.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경강을 둔 익산 남부지역 30만 평 규모입니다.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수변도시에는 6,000여 세대에서 최대 10,000여 세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도시 내 공공주택 분양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도 진행해 젊은 도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축구장과 오토캠핑장 등 시민 휴식 공간도 들어서며 준공 예정일은 2026년입니다. 풍부한 물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무료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만경강 일원에 익산 최초로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 힐링 수변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변도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부송 4지구 택지 개발과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수변도시와 같은 주택 공급을 인구 유입에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변에 축구장, 파크 골프장, 오토 캠핑장, 자전거 도로 등 웰빙 휴식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도내 최고의 프리미엄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가 정원효 시장이 강조하는 인구 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올해 첫 분양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육가공 전문기업인 미담과 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담은 17억 원을 들여 3,000여 제곱미터를 분양받았습니다. 미담은 생산 공장을 건립하면 학교 급식과 편의점 등에 납품할 육가공 제품을 만들게 되며 고용 창출 인원은 37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정부가 공모한 인공지능 방식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 등을 관리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건강 위험 요인을 지니고 있는 6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익산 지역 농촌에 작년에만 600명이 넘게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468세대 613명이 정착했습니다. 1년 전 468명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귀농이 전체의 15%인 67세대, 귀촌이 401세대입니다. 또 귀농은 1인 가구가 80%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역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 익산 발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익산역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지를 이전시켜 광역 환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익산시 현안 사업의 메가시티 조성과 유라시아 국제철도 구축 등도 탄력을 받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익산역 철도 차량기지. 전라선과 장항선 운행열차의 경정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23,000제곱미터 규모로 익산역 철도 부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철도 이용객이 40만 명 이상 늘면서 기지 확장 등 개발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또 이제 그 수요의 증가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철도 차량기지가 이제 시설 자체가 향후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고 시는 기지를 이전해 물류와 환승을 아우르는 광역 환승 체계를 구축해 복합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환승 시설과 함께 세관 검사와 출입국 관리 등을 담당하는 CIQ 설치를 유치할 보관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기지 이전은 익산시 현안 사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역 환승체계로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을 잇는 트라이앵글 교통망 기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원일 익산시장이 제안한 익산과 새만금을 연계한 메가시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 익산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성장에도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그 트라이포트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해서 그 성장 동력을 삼고 그래서 유라시아로 뚫리는 그 기차길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새만금의 동력이 저는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토부 용역에 차량기지 이전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공단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건의했으며 특히 시는 차량기지 이전 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혜택 적의 실현 가능성이랄까 또 이전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용역 단계에서 지금 도출시키면서 또 협의를 나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익산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익산역 철도 차량기지 이전. 각종 현안 사업이 얽혀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익산역 남부 주차장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토지 보상비와 실시 설계비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면 기존 80대 수용 능력이 최대 200대까지 가능해집니다. 익산시는 실시 설계를 마치면 내년에는 공사비 25억 원을 국비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영세 농업인의 중소형 농업기계를 지원합니다. 시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농업기계 100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500만 원 미만의 농업기계에 대해 구입 가능하며 1인당 1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까지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이 지원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억 6천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40가구를 지원합니다. 집 고쳐주기에 선정된 36가구에는 400만 원씩 지원되며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선정된 6가구에는 380만 원씩 지원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받고 싶은 저소득층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시 합의제 감사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담당관을 대신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시민 눈높이를 맞춘 독립적인 감사 활동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합의제 감사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본관에서 감사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감사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감사위원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를 지낸 강대우 씨를 비롯해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과 이상춘 전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전환수 변호사 등입니다. 문제 해결형 감사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한 감사가 돼야 되고 또 공직 문화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차 공모에서는 적격자가 없었고 현재 재공고가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까지 확정될 전망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최종 구성되면 그동안 감사 담당관이 결정한 감사 진행과 결과 등은 5명의 합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있어왔던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제19 감사기는 사실상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기존의 감사 담당관실 인력과 함께 모두 17명이 배치됩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수행과 결과 처분, 관련자 징계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 등이 충분히 확보됐을 경우 감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아산시와 대전광역시 서구에 이어 익산시가 세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네,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익산시 집행부나 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익산시의 청렴도를 대폭 향상시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해왔던 익산 참여연대는 일단 감사위원회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위원회에 시민 대표성을 가진 위원 참여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활동을 펴나갈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도입 요구가 높았던 감사 분야. 앞으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의 어린이 영어 도서관과 외국어 교육센터 등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옛 1위 남중 자리에 개원한 익산 외국어 교육센터가 지난해 11월 기관 승인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원어민 보조 교사와 한국인 파견 교사 등 교육 전문가들이 투입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관 2년째를 맞이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4만여 권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영어 문학 학교, 특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공공복지정책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복지정책과 최수훈 계장과 유미경 오지선 주무관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주최한 제15회 공공복지정책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연구 주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과 보건지소 활용 방안으로 복지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접목돼 정책 개선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및 해외 연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병영 명문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북 병무청은 도내에서 10번째로 병영 명문가 예우 조례가 익산시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행사 입장료와 시설물 주차료 할인,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영 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쳐야 하며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팔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지와 김 등 260만 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왕궁 중부교회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왕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익산 춘포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체육회가 이웃돕기 성금 2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